제가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요 지식한방 채널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채부심에서 소개됐던 책 내용에 똑같이 나와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을수록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라고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을 사용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 주신 그 결과가 항상 저를 아쉽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책 여기서 소개해 주시는 책은 이제 두 가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로 알려져 있는 이 정상인 구루, 제대로 된 구루 분들의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채부심에서 이 책을 설명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문제는 그 돈을 금융기관과 부유층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찍는데 그 돈을 찍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국채, 쓸데없는 국채를 정부에서 스스로 매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는 대출을 통해서 기업, 금융기관, 부자들, 저소득층들은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과 금융기관, 부유층에게 계속 돈이 찍어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뿌려도 나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박종훈 아저씨께서 이렇게 또 한국은행을 비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캉티용 효과라고 해서 돈을 찍을 때는 그것이 전체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옆에 있는 그들에게만 먼저 선별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역시 내용은 이 최상욱의 채부심에서 설명됐던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쭉 적어주셨다.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캉티용 효과로 대표되는 이 현상을 오스트리아 학파가 정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우파, 진정한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민주당 쪽이든 아니면 뭐 보수 진영 쪽이든 다 사회주의 쪽이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새로 찍은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제 부자들에게 먼저 선별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와 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 가난하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줄일 수 없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가격이 한국은행이 돈을 찍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반 대중이 지불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해주셨고, 다 맞는 이야기고 책의 내용도 좋고 이것을 설명해 주신 이제 내용도 좋았죠. 그리고 이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란 책으로 번역된 역시 이 책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막 찍어냈기 때문에 주가와 부동산이 급등되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거나 또는 느리게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포퓰리스트고 그들이 빈부격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치 금융시대, 정부에서 금융을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2000년대 중반에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런 것을 모든 것은 집권층과 금융회사의 탐욕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책을 설명해 주실 때 이 지식 한방에서 오스트리아 학파가 맞다면 한국 금융계의 일부의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해진 한국인들은 이런 것에 놀아나지 않고 금융 이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곧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테더는 1,490원, 여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은 1,450원이죠. 테더와 환율의 차이가 곧 정부가 마사지를 했을 때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강제로 환율을 눌렀을 때와, 그 다음에 대중이 우리의 화폐 단위와
미국의 화폐 단위를 느끼는 것은 지금 1,500원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이것이 지금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이 책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 이 책을 설명해 주신 지식한방에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를 항상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해 주실 때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여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하면이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맞다면 그럼 틀리다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저를 아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채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래서 한국은행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똑같이 댓글들을 봐도 엘리트들이 잘못했다. 뭐 한국의 집값이 오른 것은 뭐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뭐 돈을 찍으면 대가를 치른다. 뭐 윤석열이 잘못했다. 뭐 인플레이션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만 지적하는 데서 끝난다는 것이 이제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 정부가 잘못했고 내 나라 기재부가 잘못했고 그다음에 내 나라 정권이 잘못해서 결국에 김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들을 스스로를 지적하고 욕한다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투자 이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일본 엔화를 살 거예요? 뭐 중국 돈을 살 거예요? 미국 돈을 살 거예요? 그럼 연준은 돈을 안 찍나요? 이 부분이 항상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코쟁이들은 이제 욕하지 않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들은 지적하지 못하는 한국은행은 욕하지만 연준은 욕하지 않는 부분이 이상하다, 아쉽다라는 점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었고 더 최근에는 그 다음에 유리를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는 금을 사용했었고 이런 식으로 각 시장이 가장 희소하다고 느끼는 것을 화폐로 사용하고 나의 현재 에너지, 나의 재산을 저축하는데 사용했었는데 현대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한국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연준도 돈을 찍어내는 제왕이기 때문에 다 그 밥의 그나물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투자 이민을 통해서 그 잘난 달러 자산을 갖는다고 해도 지난 5년간 비트코인 늘어나지 않는 재화를 기준으로는 그 대단하신 달러조차도 지난 5년간 92.4%가 하락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내 S&P 500의 주가가 2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앞에서는 그냥 그 밥의 그나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시계로 확인을 해봐도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덜하냐? 더 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더 잘못했다라기보다도 현재 모든 정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역시 늘어나지 않는 자산에 비하면 원화는 93%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부동산이 2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앞에서는 기여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은 욕하고 우리 스스로들은 욕하면서 미국 코쟁이들은 이 추앙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S&P 500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5년 동안 늘어나지 않는 자산 기준으로 92%씩 하락하고 있는 자산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찬양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